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중국 혹은 동아시아 정도에서만 잠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가 상황이 마무리될 거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만 현재를 놓고 봤을 때 2020년 전체를 덮어버린 사회 경제적 비극이 됐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한때 찬사를 받았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매일 수백 명대 확진자를 마주하며 결국 또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는 1조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 특히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한미 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그 대응책에 대한 평가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상황을 좀 보면요. 미국의 고용 부진이 좀 심상치가 않은 모습이에요. 11월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10월보다 0.2%포인트 내렸고 한 달간 2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거를 놓고 회복되는 것 자체가 그나마 다행인 것 아니냐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소비라든지 증시라든지 다른 경제 지표들이 잘 회복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고용의 회복 상황이 특히나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미국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실업률이 0.2%포인트 내렸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러면은 실업률이 0.7%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잘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수준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소비가 잘 된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게 다시 상당히 지금 코로나 독감이 심해지고 있고 전염자 자체가 뭐 하루에 20만 명 넘고 있는 날들이 많고 예.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치사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환자실도 지금 주에 따라서는 지금 완전히 바닥난 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 소비가 상당히 많이 죽지 않을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음에 세일 실적, 그 매출 실적을 보니까 뭐 온라인은 그래도 조금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체 금액은 좀 떨어졌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상당히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그 실업보험 지원들은 끝났고 일부는 이제 곧 끝날 거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 지원도 이제 연말 되면은 끝나고 그다음에 특히 좀 많이 주목할 것은 그 연준이 미국 재무부의 돈을 받아가지고선 이 돈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대출금을 그 연준에 지금 준 그 대출 바탕되는 그 기본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문유친 장관이.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된다면은 지원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자기는 아주 대규모 지원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이라도 그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이 약 한 1조 달러 정도의 지원책이 나온 거고 네. 이것을 또 본다면은 우리가 그 선거 전에 민주당은 2조 달러 이상이어야 된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1조 달러 이하여야 된다고 해가지고선 서로 그냥 그 협상을 하다가 그 협상이 계속 결렬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1조 정도로 간 이유는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좀 비난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비난을 받았냐 하면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 예.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1조 달러라도 일찍 받아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처음서부터 2조 달러를 고집했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 예. 그런데 민주당의 선거 실적이 예상보단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은 규모라도 먼저 하자고 그래서 민주당이 바뀐 것 같은데 또 공화당은 계속 1조 달러도 이제는 좀 너무 크다. 그것보다 좀 적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협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하는 모양새가 일단은 됐으니 여기서 공화당이 양보를 안 하면 뭐 비난의 대상이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상반된 이야기가 좀 나온 걸 봤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뭐 사실 당선 직후부터 계속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에 더해서 자기가 이제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장악해서 정권 임기를 시작하면은 더 많은 부양책을 쏟아낼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IMF에서 반대되는 경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점을 경고하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의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의 이야기가 좀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예. 그런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재정 지출을 늘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이 금융시장 대부분은 지금 그래도 이것을 다룰 수는 있다. 내성을 갖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신흥국과 비은행 금융 섹터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빌리면 외환 위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비은행 금융 섹터는 아직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여파를 완전히 헤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야들이 좀 위험하다. 그다음에 물론 이런 추세를 계속해 나가면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재정 지출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또 얘기한다면은 그 금년 한 중반기까지 얘기했던 상황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팍팍 쓰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너무 팍팍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이것은 좀 주의하기 시작해라.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그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은 이게 부양책의 막바지 정도일 걸로 IMF가 보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해석은 아직까지는 조금 삼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백신 때문에 끝이 보이긴 시작하지만은 네. 지금 대부분 경제학이나 의료 쪽에서 이 백신이 언제 다 배포될 거냐 본다면은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계속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미국만 경기 부양책을 꾸리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뭐 우리나라도 뭐 더 많은 예산을 통과시켰으니 이런 부양책에 합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저번에 그 교수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자산 시장의 일부 버블이 끼었다고 본다라는 해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또 풀려 나오게 되면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더 자산 시장에 버블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돈을 정부 지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고 예. 그리고 그 돈이 끝에 가서는 자산 시장 같은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지만은 문제는 그때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 전에 얼만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느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경우에는 그냥 주식 투자자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 먼저 피해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또 그 거리두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떨어간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그 소득이 지출이 소득이 돼 가지고선 또 그분들 역시 돈을 쓰다가 돌면서 끝에 가서 가는 게 이제 그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주식에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조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거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가기 전에 그때 얼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좋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지원을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목적지를 설정할 수가 없다면 돈의 경로라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정책을 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앞서 백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이든 당선인도 그렇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백신을 자기가 직접 맞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났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내에 있는 백신 불신 분위기 이거를 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백신 불신 분위기가 기본적으로는 두 분류가 있어요. 예. 먼저 보수 공화당 쪽에는 전에서부터 엔티백서라고 해가지고선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뭐 좌표증 생긴다. 그렇게 주장해서 물론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예. 그렇지만은 정부가 백신을
강요한다. 네. 뭐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믿지 않고 우리 애는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선 뭐 전두염이나 뭐 그런 다른 병들에 대해서부터까지도 백신을 안 맞는 세력이 있었고 시초에 그러니까 코로나 독감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엔티백서 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보수 쪽에는 그 엔티백서들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진보 측은 그래도 백신을 좀 잘 믿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독감 그 백신의 좀 문제가 뭐냐? 너무 빨리 이제 승인을 했다. 서둘렀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안전성, 특히 장기 안전성이 지금 증명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또 그 지금 파이저나 그 나오는 그 백신 세 종류 중에서 두 종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백신이거든요. 예. mRNA 백신이니까 예. 그래가지고선 그 지금 그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아가지고선 무섭다. 그렇게 해서 그 엔티백서들 문제, 그 다음에 안전성 아직 증명되지 않은 문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클린턴 대통령이 그 파우치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난 맞겠다. 네. 그 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는 그 부시 대통령이 또 나도 맞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양쪽을 다루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국내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결국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게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6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수능 때문에 진작에 2.5단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춘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번 결정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수능 때문에 거리두기를 좀 일찍 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뭐 저도 지금 시험 때기 때문에 좀 학생들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번 겨울 그 늦가을서부터 겨울에 심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이러스가 대부분은 늦가을이나 겨울서부터 좀 더 심해지고 네, 추워지면 또 강해지니까요. 그 바이러스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또 다 사람들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단계에 들어오기 전에 거리두기를 해가지고선 감염자를 처음에 팍 줄여놨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실내 생활을 많이 해도 일단 그 코로나 독감 그 전염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피해가 많이 없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물론 이런 생각은 의료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예. 저보다 전문가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경제 때문에 소상공인들 뭐 식당 그런 데를 너무 염려해가지고선 우리가 좀 그런 그 수능 한 달 전에 그냥 팍 줄여야 될 것을 줄이지 않아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좀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좀 그런 염려가 들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가 수능 한 달 전에 거리두기를 팍 주면서 그때 3차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됐었고 지금 금액보다는 좀 더 크게 이루어졌어야죠. 그렇군요. 지금 3차 지원이 지금보다 좀 크게 이루어졌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마 뭐 보편 지급을 주장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선별 지급이지만 더 많이 지원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도 그냥 거리두기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들 그냥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대면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해를 받는다.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염려해가지고선 거리두기를 안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차피 거리두기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더 무서운 단계에 들어가지고 거리두기를 풀렸다고 해도 아마 소비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겠지만 그 대신 거리두기에 피해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분적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으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같이 그냥 그렇게 그 중도 밀려서 600명씩이나 하진 나오는 않아요. 그런 상황은 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능도 좀 조금 더 안전하게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뒤늦게나마 시행된 우리 정책을 정리를 하자면 강화된 거리두기 거기에 더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거리두기 이렇게 강화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더 거리두기를 봐가지고선 더 필요하면은 이것보다 더 강한 우리가 2.5단계니까 3단계까지 갈 가능성도 일단은 잘 고려해야 될 거고 예.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경제적인 피해를 두려워해가지고선 거리두기를 늦췄더니 어차피 2.5단계 들어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전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우선적인 고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보단 방역이 우선이 돼야 방역이 한다. 우선이야지 어차피 방역을 제대로 못한다면 거리두기는 어차피 들어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3단계 거리두기를 가지 않고 2.5단계에서 확진자가 잘 잡히는 것이 좋겠죠. 내일부터 시행될 2.5단계의 효과 자세히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